へいへいへい。皆さん、こんにちは。アニハセヨ、大木です。じゃあ今日も大木ラジオ撮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今日はですね、今日の TMI。TMI じゃなくて今日はちょっと旅行に関するテーマですね。韓国から日本に来る人はちょっとこれ注意した方がいいよっていうものがあるので、それをお知らせ的な感じで一つ話したいのと、あとは今日のテーマについて話していくという形でお送り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はですね、今日今日の旅行のコツみたいな感じでね、紹介していけたら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今すごい旅行来る人増えていてですね、韓国からのお客様もすごい増えてるんですね。で、外国から来る人すごい増えてきてですね、で日本って交通系 IC で Suica とか PASMO 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で今ね、半導体がすごい不足してですね、先日から PASMO とか Suica 販売中止してるんですよね、東京だと。なのでPASMO とか Suica を買いたいって人はですね、ちょっと注意が必要ですね。で短期滞在者旅行のね、訪日されるその旅行者向けの28日間使えるっていうウェルカムスイカっていうものだったりとか、あとはパスモパスポートって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についてもね、ちょっと注意点があって、ウェルカムスイカっていうのは空港で今1人1枚購入が可能でですね、空港以外だとは買えないんですよね。なのでそれちょっと注意が必要なのと、あとパスモパスポート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でそれは、例えば僕新宿で働いてますけど、新宿に買えるところが1個あって、そうなので新宿まで来ちゃうともうウェルカムスイカ買えなくなっちゃうので、それが注意が必要ですね。でもし日本の方であれば例えば定期券だったりとか、あとはあれですね、携帯にモバイルスイカとか、そういう風な形で代用していただくっていう形に今なってるので、ちょっと旅行する人は注意していただくといいかなと思います。でもしね、大阪とか京都とか行く方はそこで買っちゃった方が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また名前は違うと思いますけど、スゴカとか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それでもね東京で使えるので、パスモとかスイカちょっと注意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というわけでですね、なんか今日これだけ言うとちょっと残念な感じしますね。ちょっと TMI も話そうかな。TMI はですね、今ちょうどご飯作ってる最中なんですけど、ご飯炊くのを待ってるんですけど、炊けるのをね、ポトフをちょっとね作ってるんですよ。野菜いっぱい入れてね。いやーちょっとね作りすぎた。やっぱね4人前ぐらい作っちゃいましたね。どうしよう、今日もう明日の夜ぐらいまでもう完璧にそれでいけちゃ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ね作りすぎちゃいました。っていうのが今日の TMI ですね。美味しくいただきます。じゃあね、もう早速今日のテーマ話し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日はねちょっと最近僕がすごい考えてることでもあるんですけど、何かを得るためにはやっぱり差し出すものが必要だよね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話していきたいですね。で今ね僕もこうやって扇ラジオ毎日収録してますけど、これも YouTube で10万人達成したいとか、クリエイターとしての一つの生活の基盤を作りたいとか、そういう思いがあってやってますけど、なんか今皆さん達成したいものとかありますかね。なんか試験に受かりたいとか、例えばJLPT だったら JLPT に受かりたいとか、あとはもう単純にマッチョになりたいとか、あとはね恋人が欲しい、ダイエット成功したい、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当たり前ですけど言ってるだけだと叶わないじゃないですか。絶対に行動が必要で、でも行動が必要って言われてもっていう、なかなかできないんですよね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あるじゃないですか。僕も含めてですけど。でそんな時に僕が大事にしている、大切にしている考え方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れが2つあるんですけど、1つは、等価交換の原則っていうもので、それともう1つは、小さな
覚悟をするっていうこの2つですね。まずその等価交換の原則っていうものから話すとですね、知ってる方は知ってると思いますけど、鋼の錬金術師っていうアニメがありますよね。漫画アニメ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で出てくる有名な言葉ですね。でちょっと読みますけど、人は何かの犠牲なしに何も得ることはできない。何かを得るためには同等の対価が必要になる。それが錬金術における等価交換の原則だって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ね。そう、つまりは何かやるときにはやっぱりその分のそれに代わるような何かを差し出さないと得ることできませんよってことですよね。そうで、これ結構ね、やっぱ僕のすごい大きなテーマになってるというか、昔から鋼の錬金術師鋼錬って言いますけど、すごい好きだったのもあってですね、すごいこの言葉記憶に残ってるんですね。でこれを意識したエピソードっていうのがあって、中学校の時なんですけど、中学校の時僕あんまり実は成績良くなくてですね、試験のその学校の試験の成績はいいけど、模試とかの試験あんまり良くなくてですね、実は高校受験大丈夫みたいなちょっと言われてたぐらいですね、ちょっと自信がなかったんですね。でただその中学校のもう最後の最後に塾に通い始めてですね、でそこで一生懸命勉強はしてたんですけど、中学を卒業して、でその塾の高校生バージョンがあ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もうすぐ春休みにそこに入ってですね勉強始めたんですよね。で春休みの間ちょうどね DVD で授業を見るようなスタイルだったので、自分のペースで進められたんですけど、それで DVD を見まくってですね、もともと映画とかね好きだし、その DVD 好きだったのでっていうの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やりまくったんですよね。でその結果どうなったかっていうと、高校生になってめちゃくちゃ成績良くなったんですよ。でそれは、その前は勉強したら解けるような、学校のテストだけすごい点数が良かったのが、もう高校に入ってからは模擬試験とかそういうものでもやっぱりすごい成績を出せるようになった、応用力がつい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ですごい変化がですね、僕中学校の時数学がすごい苦手だったんですよ。算数とか数学、もともとそろばんやってたので、計算には自信があったんですけど、ただね、その春休みの出来事を通してですね、勉強を通して高校の予習をしていたので、高校入ってからはですね、授業が復習みたいになって、数学がいつの間にかですね得意科目になってたんですね。で英語の成績も爆上がりしてですね、そうでどんどん高校の生活が楽しくなっていったんですね。勉強がね楽しくなっていって、でその後後からですね、塾の先生なのか親からか言われたのか、誰から言われたってあんまりはっきりと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そう言われたのは今のね扇くんの成績があるのはあの時の春休みのおかげだと。みんなが遊んでた春休みに一人だけ塾に来て勉強してる、一日中勉強してる、こんな人いなかったと。で時間があったから今の荻くんのがあるんだよみたいなね、細かいニュアンスはちょっと細かい言葉は覚えてないですけど、そんな感じのニュアンスの言葉を言われてですね、ハッとしたんですね。そっか、これが等価交換かと思って、ね、時に僕が差し出したものは春休みっていう、卒業後の春休みっていう時間ですよね。でそれをやったからこそ、そこで差がついて、その後どんどん楽しくなって、もっともっとやるようになってっていうきっかけになったわけですよね。その時は意識してなかったですけど、僕は全然それが苦じゃなくて、むしろ勉強の方が面白かったのでやってただけですけど、それをきっかけにですね、ちょっとそういう等価交換みたいなことを気に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か、意識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ね。でただこのね等価交換って僕この概念だけだとなかなか動くことできないなと思ってて、
もう一つ重要なのがその小さな覚悟、10日交換っていうのはあるけど、じゃああなた何を差し出すのって考えた時に、やっぱこうね、人だから遊びたいしね、やっぱ友達とこう楽しい時間過ごしたいじゃないですか。カラオケ行きたいしゲーセン行きたいじゃないですか。でもそれを行かないっていう覚悟を決める。でそれって別になんかすっごい覚悟を決めてるわけでもないんですよね、実は。そう、例えば僕のこのラジオですけど、僕が決めたのは毎日1時間はやろうと、もう覚悟を決めたわけですね。で少なくとも1時間、時間で決めた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僕の場合は少なくとも動画1本をアップしようって決めて動いてるわけですよね。そう、でもこの動画1本するのすごいやっぱりね、台本も書いてるし撮影して編集、なるべくここのコストを下げてますけど、編集してアップロードする。でこれを毎日、もう時間がなくてもいいからよくはないですよ、時間がないと言い訳したくないんですよ、やっぱり。どんなに忙しくても1本あげるような時間をどこかで見つけて収録してアップする。でもそうね、覚悟を決めたんです、僕は。そうだから今こうやってやれてるのもあるのかなと思って、今すぐ結果は出ないと思いますけど、逆にねすぐ結果を求めるとあんまり良くないなと思ったりもするので、僕は自分の毎日の1時間、もしくは2時間かかるかもしれないけど、その時間を差し出すことによってこのクリエイターの生活を得たいと、そう決めたわけですね。なので皆さんもね、今目標何かこう立てることがあったら、自分は何を差し出そうかとね、そういうことをちょっと一つ決めて、で小さなね覚悟を決めていただくと、なんかモチベーションが下がった時とかにそれを思い出して、自分はこうするって決めたんだから頑張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僕もモチベーションがね下がったら自分のこの動画また見たいと思います。というわけで今日のテーマ、今日の奥義ラジオはここまでにし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次は韓国語の方に移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日本語ご視聴いただいた方々、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また明日。안녕。자, 그럼 한국어로 오기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I도 얘기를 할 건데, 그것보다 일본에 여행 오실 때 좀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 팁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TMI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주제 이 순서로 라디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여행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국 분도 진짜 많고요.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도 진짜 많은데, 지금 핫한 이슈는 뭐냐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요. 반도체를 쓰는 파스모 또는 스이카라고 불리는 교통카드가 있어요. 한국 교통카드처럼 일본에서 파스모 스이카라고 있는데, 그거를 판매를 한동안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저도 쓰는 파스모나 스이카를 판매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교통카드를 구매를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뭐 혹시 구매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웰컴 스이카라고 불리는 거랑 파스모 패스포트라고 불리는 단기로 여행 오시는 분들 28일간 사용 가능한 그런 여행자를 위한 교통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매 가능해요. 다만 이게 중요해요. 웰컴 스이카는 지금 공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한 명당 한 잔만 구매가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제 직장 신주쿠지만 신주쿠에 오시면 웰컴 스이카는 못 삽니다. 웰컴 스이카는 그 벚꽃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은 공항에서 구매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스모 패스포트라고 있는데 그 파스모 패스포트는 신주쿠 뭐 다른 곳에서도 구매가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살 거면 파스모 패스포트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 팁인데 지금 오사카나 교토 쪽은 판매를 아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파스모 스이카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의 교통카드는 그 통일이 돼가지고 그 도쿄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구매해서 쓰다가 도쿄에서도 쓰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지금 파스모 스이카 판매를 중지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여행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TMI인데 오늘의 TMI는 아무래도 밥을 제가 또 손이 커가지고요. 오늘 그 포토프라고 그 야채나 그런 거 막 끓인 수프 같은 거 끓였는데 거의 4인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먹고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이랑 내일 저녁 진짜 계속 스프만 먹어야 돼요. 네,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오늘의 TMI였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메인 테마를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당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는가?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네, 여러분 뭐 혹시 지금 무엇을 얻고 싶나요?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JLPT 뭐 몇 급을 따고 싶다, 뭐 몇 급이라기보다는 N 뭐 1, N2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시험에 붙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쌀 빼고 싶다, 반대로 뭐 몸짱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뭐 얻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말로만 하는 거는 쉽고요. 행동을 해야 바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행동이 정말 어렵단 말이죠.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아무거나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막상 그거를 못하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라디오는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해가지고 요즘 좀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 대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그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약간 경제학에서 약간 하는 건가 싶은데 되게 유명한 애니가 있어요. 간철의 연금술사라고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은 많을 것 같지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사람은 그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 한국어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역시. 그러니까 이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냥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든 시간을 빼든 뭔가를 해야 돼요. 몸짱이 되고 싶은데 헬스장 가기 싫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운동하기 싫어요 하면은 그쵸, 몸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애니를 좋아해가지고 이 말 되게 익숙해서 좋아하는데 요즘 진짜 이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고 또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소한 아주 조그만한 그런 각오, 결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제가 어떤 걸 얻고 싶을 때 뭔가 행동할 때 되게 그 어려운 행동도 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을 제가 의식하기 시작한 게 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간 후인데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휴학이 아니라 방학 그 방학이 됐는데 그때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 전에는 중학교 때는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막상 뭐 고등학교 입시에 모의 시험을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형제들은 제 주변도 고등학교 입시 괜찮을까 얘는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하도 안 되니까 중학교에 그 마지막 3학년 마지막 학기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독학으로 하다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방학이 되니까 고등학교에 약간 연결되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밥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신기한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학원에 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공부를 중학교 졸업한 후 그 봄 방학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국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진짜 그때 당시에는 DVD로 이제 선생님 수업을 보는 거였는데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없어가지고 DVD를 미친 듯이 봤거든요. 수학이랑 그리고 영어. 근데 그 덕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수업 시간이 그냥 복습 시간인 거예요. 그때 DVD로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다. 그래가지고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예습을 한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성적이 되게 좋아지더니 그 시험 공부도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응용만 하는 거니까 뭔가 그 응용하는 그런 힘이 생겨가지고 성적이 잘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 그 학원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너는 진짜 그때 미치게 공부했었다. 근데 너의 지금 성적이 있는 거는 그때 다른 사람이 이거 한국어 어렵다 갑자기. 그때 그 다른 사람이 놀았던 시간에 너는 매일매일 와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냐. 그게 있으니까 너는 지금 이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엄청 기쁘면서도 깨달은 거죠. 제가 그때 대가를 치른 것이 제 노는 시간이었구나. 놀고 싶었던 욕구를 참아서 내가 그 대가로 지금 성적이라는 거 얻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후에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거를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할 때 꼭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라디오를 하잖아요. 저는 대가를 정했죠. 뭐냐면 하루에 하나를 올리자. 근데 하나를 올린다는 게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1시간 정도?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본도 있고 저는 대본도 쓰니까 대본도 쓰고 그 다음에 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올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 다 하면은 무조건 1시간은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자.
그거를 제가 대가로 이제 치러야 되겠다. 왜냐면 저는 얻고 싶은 유튜버 그런 크리에이터의 삶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정도는 대가로 이제 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좀 뭔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아주 작은 결심이라든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을 알아도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뭘 이제 대가로 낼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작업다기보다는 각오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등가 교환의 법칙에 무조건 필요한 거는 이 작은 각오를 정하는 거, 결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혹시 뭐 얻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어떤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심을 아주 작게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지고 나중에는 그리고 각오도 조금씩 굳어지니까 처음부터 막 대단한 각오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부터 일단은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화이팅을 하고요. 꼭 이루고자 하는 거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기 라디오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우리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주십시오. 안녕.